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몽땅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70%, 구라 3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몽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윤진명.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군 비행단에서 군복무를 했다. 나는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한 편이다. 그래서 비록 육군보다 복무 기간은 길지만 좀 편할 거라는 생각에 공군에 지원했다. 내 보직은 헌병으로 비행단을 방어하는 임무가 주였지만 운이 좋게도 행정반으로 차출되어 다른 전우들에 비해 편하게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행정반에는 소대장 1명, 반장 1명, 부반장 1명, 그리고 병사 3이 근무했다. 그중 내가 막내. 군생활은 평온했다. 내가 상병을 일주일 앞둔 일병 말 사건은 벌어졌다. 별로 바쁜 일이 없어 컴퓨터 앞에서 농땡이를 피우고 있던 그날, 반장님, 오랜만에 족구 한판 하실래요? 어허라, 저야 좋죠.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고 뭐라도 좀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킨이랑 피자 쏘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야, 너희들 다 따라 나와. 학창시절 축구보다 농구를 더 좋아했고 족구는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으나 3대3 인원이 딱 맞는지라 강제로 참여하게 됐다. 그런데 하필이면 족구의 진심인 반장 신명호 상사와 한편이 돼버렸다. 참 이상하다. 분명히 제대로 찼는데 공은 제멋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간다. 야 임마, 그냥 올리기만 하라고. 올리기만. 그게 안 돼? 어? 야야, 진명이가 구멍이네 구멍. 진명이한테만 보내. 잔인한 소대장. 공은 내게 집중됐고 너 임마 뒤로 빠져있어. 이 인형. 뒤로 빠져있어도 신기하게 공이 따라왔다. 결국 우리 팀은 내 개발 때문에 단 한 세트도 못 가져오고 참패를 당하고 만다. 머리 끝까지 빡친 신명호 상사. 예전에 근무 찐빤했을 때보다 몇 배 더 크게 혼났다. 강제로 시킨 것도 억울한데 그깟 공놀이 좀 못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잡냐? 아 진짜 역같네. 이때 나는 몰랐었다. 반장에게 완전히 찍혔다는 걸 말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상병으로 진급했다. 보통이라면 상병 캠프에 가야 하지만 웬일인지 나는 소집되지 못했다. 야, 진명아, 너 유격가래. 준비해. 예? 그게 무슨... 반장이 그러는데 잉여 인력 차출이래. 어쩌냐, 까라면 까야지. 그렇게 나는 2주간 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았다. 공군 유격은 훈련병을 보라매라고 불렀고 유격 훈련의 목적 자체가 보라매들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빡셌다. 그렇게 얼굴을 새까맣게 태우고 지쳐서 돌아왔더니 날 기다리고 있던 건 BAT병 파견. BAT병이란 새와 항공기가 부딪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새를 쫓는 보직을 말한다. 이번에도 명분은 잉여 인력 차출이었다. 훈련소를 다시 갔다 온 것도 억울한데 오자마자 파견이라니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다.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유격 2주 뛰어서 힘들어 죽겠구만. 파견이라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야, 진명아, 너 반장한테 뭐 밑보인 거 있냐? 유격 때도 그렇고 이번 BAT병 파견도 그렇고 반장이 너를 강력하게 추천했대. 젠장, 이제야 알겠다. 그때 족구에서의 앙금이 아직도 안 풀린 거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 이때 반장님을 찾아가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괜한 오기가 생겨서 아무 말 없이 파견을 갔다. BAT병은 새를 쫓는 것뿐만 아니라 FOD, 활주로에 떨어진 작은 돌이나 파편들도 치워야 한다. 전투기 조종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적들의 최신 전투기가 아니라 전투기로 날아오는 조류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100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에 새나 돌이 부딪히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활주로 사이마다 파라솔 하나 세워놓은 근무 공간이 있는데 매일 그곳에 상주하며 활주로만 쳐다봤다. 그렇게 몇 달 후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오랜만에 앉는 내 자리. 편안하다. 그때였다. 야, 웃자냐? 너 제설반 파견 나가래. 예? 또 말입니까? 보통 마징가라 부르는 SE-88이 활주로에 눈 대부분을 제거하지만 기계가 닿지 않는 구석이나 틈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치워야 했다. 역시나 이번에도 반장이 나를 강력 추천했다고 한다. 오랜 BAT병 파견으로 활주로에 대해 잘할 것 같다는 것이 추천 이유. 복귀한 지 이틀도 안 되어 제설반으로 파견 갔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넋가리를 들고 눈을 치웠다. 하루 종일 눈을 치우고 나면 땀으로 범벅이 된다. 그리고 잠시 쉴 때 땀이 얼면서 또 추워진다. 활주로의 바람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매서웠다. 벚꽃이 피는 봄. 그제서야 나는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 비행단에서는 매년 봄마다 부대 개방 행사를 하는데 행사반에서는 특공 무술 시범을 선보였다. 하필이면 어떤 이유로 행사반의 인원이 부족하게 됐고
그래, 맞다. 예상했겠지만 파견을 가게 됐다. 역시나 반장의 작품. 이 정도 되니 내 별명은 용병이 됐다. 그렇게 한 달간 특공무술을 배운 뒤 부대 개방 행사 때 송판 깨기 등 각종 무술 시범을 선보였다. 그렇게 복귀를 했고 다들 예상했겠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제초반 파견.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다고 상사에게 대들 수는 없는 법.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 정말 족구 때문일까? 반장님, 저 이번까지 총 5번째 파견입니다. 정말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왜 저만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까? 이 자식 봐라. 야, 설마 너만 일부러 돌리겠냐? 어? 네가 제일 잘하니까 시키는 거야. 잔말 말고 갔다 와. 젠장. 예초기를 메고 비행단 이곳저곳을 돌며 제초 작업을 했다. 하루 종일 예초기를 돌리면 저녁 식사 시간 때 팔이 덜덜 떨려 밥 먹을 때 불편할 정도. 그렇게 단풍잎이 드는 늦가을, 제초반 파견이 끝이 나 복귀했고 역시나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파견이었다. 당시 비행단에서 경계 근무 과학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비행단 이곳저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 공사 현장에 파견된 것.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전봇대도 올라가 보고 삽질과 곡괭이질도 원 없이 해봤다. 컴퓨터 앞에서 근무할 때의 나는 하얀 피부에 마른 체격, 멸치 대학생 이미지였다면 그로부터 10개월 뒤 내 모습은 구릿빛 피부에 근육도 꽤 붙은 건강한 모습. 스스로도 좀 놀랐다. 그렇게 CCTV를 설치하고 난 뒤 돌아오자 쉬지도 못하고 나는 대민지원에 투입됐다. 뭐 놀랍지도 않다. 버스를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하루 종일 물을 뽑는 일. 그래도 부대 밖을 나가 바깥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뭐 어차피 할 거 즐기자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물을 뽑았다. 아이고야, 듣자 하니 저녁 2개월 남았다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나야 뭐 그럼 좀 고맙지 뭐 그러면. 에이, 말년이 뭐 대수입니까?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이야, 요즘 보기 드문 말년이구만. 그때 새참 드시고 하세요. 내 귀를 간지럽히는 내 또래 여성의 목소리. 농부 아저씨 따님이라고 했다. 대민지원 나오길 정말 잘했다. 그 뒤 며칠 동안 물을 뽑으며 그 농부 아저씨의 따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꽤 친해지게 됐다. 저기 부대 들어가면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게 입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요. 심심하면 전화 주세요. 어라? 정말? 여자 사람의 번호를 물어본 건 처음이라 번호를 줄 거라는 기대도 안 했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시 내 자리로 1년 만에 돌아온 나는 틈날 때마다 그 친구와 즐겁게 통화를 했고 말출 때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랜 파견으로 내게는 특별 휴가가 많이 있었다. 반장이 그걸 바로바로 안 보내고 쌓아둔 터라 모두 붙여 말출을 한 달 반이나 갈 수 있었다. 말출을 빼면 복무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신명호는 나를 더 이상 파견 보낼 수 없었다. 그런 신명호가 내일 근무지 변경으로 전출 간다고 한다. 나는 신명호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정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반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가? 저 파견 보내주신 것 말입니다. 덕분에 몸도 많이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다양한 걸 경험하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 반장님 덕분입니다. 신명호 상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분명히 괴롭히려고 나를 파견 보냈는데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고맙다니. 혼돈의 카오스. 이게 이죽거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고마워하는 건지 헷갈릴 거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고 신명호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돈 주고도 못할 경험들. 진심으로 반장에게 감사하고 있다. 아니다. 됐어. 나가봐. 그럼 건강하십시오. 필승! 신명호는 아무 말도 없었다. 돌아서서 나와 문을 닫자 짜릿하고 통쾌한 기분 좋은 소름이 뒷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 뒤 나는 농부 아저씨의 따님을 만나 친구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